네, 안녕하십니까. 한일 청소년 미래교육 포럼 사회를 맡은 국제내교협회 장래혁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리는 미래교육 포럼을 힘차게 열어줄 오프닝 공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한일 글로벌 인성 영재 캠프에 참가한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을 특별 초청했는데요.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 한국 학생들과 내년에 일본에 설립이 될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 일본 예비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캠프 기간 중에 다 같이 이 포럼을 위해서 공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을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이 신날 때 리듬에 맞춰 Dancing all the night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 Dancing all the night 하지만 시선은 항상 너 그녀뿐 수많게 즐겁게 춤추는 내가 Dancing Dancing Queen 이렇게 춤춰도 너무 행복해져 Dancing all the night 하지만 살며시 조금씩 다가가 화려한 살 그녀를 맴돌다 밤은 그녀와 함께 나는 춤을 춰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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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와 나는 춤을 추고 싶어요 좀 더 흔들어봐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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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몸짓이 날 미치게 해요 One, two, three 신나게 함께 dancing me 리듬에 맞춰 멈추지 말고 주식가는 아가씨 아름다운 아가씨 My name is Dancing King 그대야말로 Dancing King 날 따라해봐요 요렇게 나게 Let's dance 향기가 좋네요 그대 머릿결이 나를 스쳐요 음악에 취하고 향기에 취해 정신 못 차려 어쩌면 난 그대에게 빠졌나봐 연하게 설레요 내 모든 밤 찾아버렸죠 가슴이 쿵쿵쿵 터져 팡팡팡 야릇한 느낌 이러다 사고 치겠다 나 어떡해 say 완전히 다가가 say 살며시 안으면 완전 say 그녀를 내뿜네 나는 춤을 춰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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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와 나는 춤을 추고 싶어요 좀 더 흔들어봐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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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몸짓이 날 미치게 해요 One, two, three 신나게 함께 dancing me 리듬에 맞춰 멈추지 말고 나를 춤을 춰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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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이 다가도 춤을 춰봐요 좀 더 흔들어봐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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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몸짓이 날 미치게 해요 One, two, three 신나게 함께 dancing me 리듬에 맞춰 멈추지 말고 난 어렸지 내 발가락 그렇지 난 원래 나는데 괜히 한번 그려봤지 않소 사랑하는 마마님 갑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친구가 한국 친구인지 일본 친구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환한 학생들의 밝은 모습에 덩달아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옆에 함께 자리하신 분들과 함께 좀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프닝 공연을 아주 활기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 청소년 미래 교육 포럼은 지난 11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교육 포럼의 성과를 이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대한민국 미래 교육 포럼에서는 당면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인간 뇌의 올바른 활용과 개발, 두 번째, 급변하는 지구촌 시대에 맞는 지구 경영 리더의 양성, 그리고 세 번째, 기존 교육 틀을 뛰어넘는 교육의 새로운 혁신 모델. 그 바로 혁신 모델 중 대안으로 미래형 학교로 주목받는 벤자민 인성 영재 학교를 제시한 바 있고요. 오늘 개최된 제주 포럼에서는 그 대상 학생들을 직접 특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개최된 한일 청소년 미래교육 포럼은 UN 공보국 정식 지휘 NGO 기관인 국제 내교협회 그리고 청소년 멘탈헬스 인성교육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 내교육협회, 지구시민운동연합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학원, 제주관광협회, 무병장수 테마파크, 체인지TV가 공식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포럼은 체인지TV로 전 세계 모바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아주 밝은 미소를 포럼 기간 내내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본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일본 학생들은 통역기로 동시 통역으로 수신기로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팀 발표 시에는 한국어로 순차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말임에도 불구하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VIP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인사를 주시면은 참석하신 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연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후끈합니다. 김수열 제주도 문화예술위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금 공연을 했던 학교죠. 김나옥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곳 제주에 또 정신문화를 알리고 있는 박효정 제주국학원 국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정언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계홍 전 제주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KBS 제주방송국 사장을 역임하신 김동주 한라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진 제주관광협회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효진 주식회사 사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에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참석하신 김필석 일본 어린이 내교육 사업본부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자리한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미소를 보니까 덩달아 즐겁습니다. 그럼 오늘 한일 청소년 미래 교육 포럼의 의미를 담은 주제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1일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SF 영화 백투 더 퓨처의 타임머신이 도착한 미래의 어느 날이다. 30년 전 개봉한 이 영화는 당시 최고의 흥행작이자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화 팬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영화 속 상상력 넘치는 미래는 현실이 되었다.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는 호버보드로 개발되었고 자동으로 끈을 묶어주는 나이키 운동화도 실용화되었다. 화상통화와 각종 IT 기기는 널리 보급된 지 이미 오래다. 특히 3D 시대의 예고는 3D 프린터의 개발로 놀라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만나게 될 미래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진 미래의 교육 모델 역시 다양한 개성과 상상력을 허용하고 무한한 창조력을 발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인류는 과학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켰고 교육으로 인간의 가치를 높여왔다. 그러나 문명 발달과 동시에 나타난 환경 오염, 전쟁, 기아, 인간성 상실과 같은 문제들은 인류사를 위협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열쇠는 교육에 있고 교육의 핵심은 인성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뇌 활용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 이승원 총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을 뇌에서 찾았다. 지난 30여 년간 그는 뇌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개발로 뇌교육을 창시하고 이를 세계화했다.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인 프로그램 적용과 임상 실험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뇌교육 5단계는 뇌 감각 깨우기, 뇌 유연화하기, 뇌 정화하기, 뇌 통합하기, 뇌 주인 되기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위한 뇌 운영 시스템 보스의 핵심 원리는 정신 차려라. 굿뉴스가 굿브레인을 만든다. 선택하면 이루어진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어라. 환경을 디자인하라는 뇌 활용의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뇌교육은 국내에서는 해피스쿨 뇌교육 캠페인으로 공교육에 보급되어 초중고 600여 개의 학교와 협약을 맺었고 해외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뇌교육협회 아이브레아를 통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의 500여 개 학교에 공교육으로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 120개 학교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 350개 학교에서 만여 명의 교사와 3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뇌교육이 전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뇌교육을 통한 집중력, 창조력, 감정 조절력, 자신감 향상에 효과성이 검증되어 새로운 교육의 대안으로 뇌교육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남미 엘살바도르는 2011년 한 개 학교에서 시작된 뇌교육 파일럿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며 한국교육부 해외 원조를 통한 4개 학교로의 뇌교육 보급 확대에 이어 현재는 엘살바도르 교육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엘살바도르 전국 학교에 한국의 뇌교육이 보급되고 있다. 뇌교육의 성과는 교육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발상의 전환과 미래지향적인 대안교육의 시도로 이어졌다. 성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최초로 고등학교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뇌교육의 원리와 철학을 교육 덕목으로 채택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놀라운 성과로 미래교육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준비하며 큰 효과와 사례를 직접 만들어낸 이승원 총장은 2014년 글로벌 인성영재의 요람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설립했다. 인격 완성을 가치로 든 벤자민 플랭클린을 롤 모델로 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개교 후 1기 2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데 이어 2기생은 1000명 지원, 470명 최종 입학으로
뇌교육 인성 명문의 산실로 주목받고 있다. 자신만의 꿈을 찾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의 드림이어 프로젝트는 학교, 교사, 교과서, 시험, 숙제가 없는 오무 학교를 표방하는 대신 사회 각계각층의 멘토단 500여 명과 인성진로 상담 전문 교사 100여 명, 온라인 인성교육 100시간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외 인턴십 체험과 직업체험, 국학과 뇌교육 캠프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꿈을 찾고 가능성을 발현하는 데 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성을 뿌리에 둔 진정한 교육의 가치이다.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인 인성영재를 양성하는 교육은 양심이 살아있는 교육, 개개인을 존중하는 교육, 물질과 정신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교육이다. 예로부터 우리의 교육은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지 않는 백년 대계로 불리었다. 이런 교육 철학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법 1조이자 뇌교육의 뿌리인 홍익인간의 실현이다. 자신의 뇌를 활용하여 개개인의 창조력과 가능성을 발휘하는 참된 교육 가치의 실현은 21세기형 홍익인간인 글로벌 인성영재를 키워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그려온 미래 교육의 목표이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교육의 희망, 대한민국 인성영재의 역사가 여기 다시 시작된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미래교육 포럼에 이어서 제주 포럼까지의 의미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한 분 더 참석하신 VIP 분이 계셔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김익수 전 관광대학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앉아 계십니다. 네, 그럼 본 미래교육 포럼의 축사를 청해 듣는 시간입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축사자로 모실 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김태석 도의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되나요?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오신 청소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은 축사를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글을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마음과 영혼으로 대화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서 그 축사 메모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사다리 아시죠? 사다리, 레더. 사다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 또, 예? 지붕, 그렇지. 그것도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그 학생 이름 뭐죠? 이 학생. 예, 정영현 학생의 가장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었는데, 사다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거미줄은 뭘까요? 거미줄. 연결이죠. 그렇죠. 오케이. 대답해 보세요. 걸리는 거. 그렇지. 망이니까. 그런데 아까 어느 학생이 얘기했는데 연결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사다리는 올라가는 거고 거미줄은 연결입니다. 네, 그렇죠. 네트워크입니다. 예, 네트워크입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경쟁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사다리는. 그러나 거미줄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이니까. 한 6, 700년 전에 그 징기스칸은 이런 말 합니다. 성을 쌓는 민족은 멸망한다. 성이란 건 뭘까요? 단절입니다.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입니다. 그러나 다리를 만드는 민족 발전합니다. 융성합니다. 다리는 뭡니까? 아까 말한 거미줄과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한일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개척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 앞에 읊어보겠습니다. 이 시인 앞에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우리 김 시인.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인데 원어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The road not taken.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 맨 마지막 단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난 먼 훗날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난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해서 걸어갔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나가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처음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도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해서 걸어갔고 그 길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길 바란 겁니다. 한일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해서 걸어가기를 바라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 지구촌이 밝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멋진 축사를 해주신 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미래교육 포럼이 오니까 굉장히 시적이고, 평소와 남다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축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김희연 도의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반에 우리 김태숙 의원님께서 멋진 축사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부담스럽네. 예. 김태숙 의원님은 메모를 준비했다가 안 꺼냈는데 저는 메모도 없이 왔습니다, 사실은. 예,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한일 이제 청소년 포럼에서 이 춤추고 끼를 발휘하는 걸 보면서 이게 대한학교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잠깐 아까 인사할 때 아싸 가오리 이렇게 한번 했는데 조금 이제 좀 그러한 제스처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학교도 없고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는 곳에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이 대한학교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제 국학기공에서도 하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 또 이렇게 많은 여기 계신 우리 장정원 또 국회의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멘토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참 많은 꿈이 있었는데 공부도 못하고 또 성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도의원이 되는데 남들은 재수로 된 게 아니냐 하지만 저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의원 2번 떨어져서 3번째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번을 도전한 거죠. 4번 도전 중에 2번은 실패하고 2번은 당선되고 제일 처음에는 34살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떨어졌죠. 두 번째 또 8년 만에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포기할까 하다가 아니다. 제가 꿈이 있다. 그 꿈을 위해서 또 3번째 도전했는데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선을 해서 또 다음 꿈이 있죠. 제게는 국회의장도 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더 높은 꿈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꿈이 있으면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갈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길을 펼쳐나가시면 언젠가 그 꿈에 도달할 목적 거기에 달성하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향해서 그 희망을 향해서 힘찬 도전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일 청소년 미래교육 포럼에 네, 축하 메시지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축하 메시지는 네, 제주특별자치도 이성문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이번 한일 청소년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일본에서 네, 청소년들이 왔기 때문에 일본 내교육협회 츠타타 히로시 협회장님께서 네,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네, 이번 시간은 초청 강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제주도의 산무 정신은 네, 우리 한민족의 홍익인간 평화 철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민족 정신 문화를 알리는 네, 제주국학원 박효정 국학원장님을 모시고 평화의 섬 제주와 글로벌 리더의 정신이라는 주제의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요. 이렇게 평화의 섬에 오게 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는 단군 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신선도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고 단군 할아버지의 마음이 또 돌하르방에 담겨 있으면서 홍익 정신을 이어받은 생활 풍습인 산무 정신이 전통 문화로 살아 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은 느끼는 순간 힐링이 되고 명상을 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갈까요? 경치만 좋은 곳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섬입니다. 한라산의 신령스럽고 영험함을 보기만 해도 뇌가 시원해지고 나는 자연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자연이 주는 평화의 메시지와 공명이 됩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철학이나 종교가 다른데 모든 걸 다 비워버리면 하나가 되고 평화로워집니다. 비워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사상이 아니고 또 사상이나 철학이 있기 전의 것, 또 이 시대에 필요하고 각각 자기 종교나 철학을 주장하게 되면 평화는 어렵지만 비워내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명상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인간이 주는 가장 편안한 상태를 명상이라고 봅니다. 뇌가 편안한 상태를 주는 환경이 평화의 섬 제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평화를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등받이에서 잠깐 엉덩이를 띄시고요. 허리를 띄시고 가볍게 어깨를 펴시고 내가 명상을 통해서 자연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겠다 마음먹는 순간 그 순간 자연의 깨달음이 여러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주의 자연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자연을 어깨 힘 내려놓으시고 그냥 눈에 힘 풀어놓으시고 물미끄러미 떠오르는 태양을 눈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숨을 들여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사진 속의 풍광은 사진이 아니라 제주가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아름다운 평화의 메시지라고 느껴봅니다. 인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내가 자연이고 평화롭다라는 것을 잊었지만 이런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내가 자연임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주가 가진 평화의 섬의 의미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지구를 평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의 자연인 나를 느끼면서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이 주는 평화의 메시지를 펼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화 교육, 평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 살아있는 평화의 정신인 산무 정신은 홍익에서 나옵니다. 사람들 내면에 있는 홍익의 정신을 살려내는 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앞으로 세계가 살고 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 사상에서 나오고 천지인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홍익입니다. 제주는 관광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명상을 하기에 오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선도 수행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은 곳이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돌하르방, 방사탑 등 우리의 정신이 문화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명상과 힐링이 개인에서 시작돼서 제주도가 힐링의 섬이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철학으로 발전돼서 지구 전체에 평화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상이라든가 힐링, 이것은 어떤 개인이나 작은 단위가 아니라 제주도를 넘어서 전 세계 전체가 힐링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철학, 그런 철학이 제주의 산무정신입니다. 산무는 거지가 없고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는 세 가지가 없는 것인데 거저 먹고 일하지 않는 그런 거지가 없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너와 내가 없는 대문이 없는 누군가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누굴 돌봐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몫은 자신이 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의 정신을 탐나 선인들에 의해 실천 사상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21세기 인류 평화 철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신이고 문화입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제주도의 정신과 한민족의 정신을 통해 신선도 속에 있는 인간 중심, 지구 중심의 가치를 만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사회는 물질 문명을 치닫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건강이나 행복, 평화의 답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창조하는 정신의 귀중함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이고 명상을 하고 나면 전체가 하나로 보이고 지구인의 의식이 커져 지구의식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지구의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지구가 가진 본래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는 창조하는 것이고 창조하기 위해 창조의 주체인 우리 자신의 참 가치를 알고 긍지를 가져야 이루어집니다. 그냥 살다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왜 사냐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지구가 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왔다.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이 평화의 섬 제주가 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평화를 느끼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가 왔고 존재한다. 그럴 때 그 가치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기 한일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미래교육 포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리더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철학이 저는 평화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철학.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철학이 있을 때 우리는 세계를 지구를 세계의 평화로 이끌 수 있고 또 평화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지구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철학이 세워져야 할 가장 극명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의 철학이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평화 철학입니다. 홍익이라는 철학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풀립니다. 홍익 인간이 되려면 남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살릴까요? 나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할 때 남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홍익은 시작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홍익 철학을 통해서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과 나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을 찾고 또 마음의 여유로움을 넉넉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교류하고 교감하는 명상과 힐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깨달음을 주는 제주에서 평화를 느끼고 평화를 주는 평화의 리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를 체험하면 정말 평화롭다, 정말 멋지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형적으로도 결국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일본과 중국, 한국의 중심에 제주가 있고 평화의 새로운 철학이 나올 수 있는 진정한 평화주의자로서의 밝고 강한 리더가 탄생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실천하고 평화를 창조할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려진 밝은 미래의 그림이 비전이고 그 밝은 미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좋은 비전은 우리에게 끝없는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비전은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고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좋은 비전이 평화 철학이라고 믿습니다. 평화는 창조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고 너와 내가 모두 하나라는 홍익의 정신을 선택할 때 평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멋진 제주에서 홍익 정신을 갖고 평화를 창조하고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가 왜 평화의 섬인지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한일 청소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그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현재 시인이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 김수열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문화의 역할, 제주의 문화 그 끝없는 발견이란 주제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수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주최하시는 분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건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한 50여 명이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없느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선 제주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에 오프닝 하면 걸 맨 앞에 앉아서 보면서 너무 그 젊음이 부러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형상이죠? 예,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 자연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형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지나쳤을 겁니다. 문제는 관심이었습니다. 못 보고 지나쳤던 겁니다. 이런 형상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인 줄 아시겠죠? 이게 제주도에서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영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를 오르다가 제주에 대한 뜨거운 관심, 그다음에 끝없는 발견을 생각하고 있는 한 사진작가에 의해서 이런 화면을 영상을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늘 지나치고 있는, 늘 만나고 있는 어느 한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제주의 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제주의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만약에 설문대 할머니가 제주를 만드신 설문대 할머니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형상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좀 19세용 사진이 되겠습니다만 두 어떤 남녀가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눈 듯한 그러한 형상의 바위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제주의 어딘가에서 정말 관심 갖고 있는 제주의 자연에 대해서 제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한 사진작가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된 제주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이 한로영산 보르무토라고 하는 거 제주도어입니다만 한로영산은 한라산을 한로영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보르무토라고 하는 말, 보름은 바람인데 바람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한로영산 보르무토 하게 되면은 흔히 한라영신, 한라의 신 그렇게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작가는 그 모든 형상들을 제주의 신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사람의 형상을 한 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또는 신의 형상을 한 그 사진들을 자연석들을 보면서 이런 작품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뭐 한자로서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여기서 계속 많은 평화, 그다음 문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관심이 아닐까, 관찰이거든 발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눈앞에 스쳐가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텔레비 켜놓고 이렇게 보는 것을 맨 앞에 두 글자를 써서 시청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자세를 좀 뛰어넘어서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우리는 맨 뒤쪽에 두 개 위아래로 써서 견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끝없는 발견의 주체로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에서 삼관왕이라고들 흔히 합니다. 전 세계의 가장 작은 섬이 유네스코에서 자랑하는
이 세 가지를 전부 석권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2002년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2007년에는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2010년에는 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여기에 생물권 보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 섬 전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유산은 크게 세 군데인데요. 한라산 국립공원이 바로 제주의 자연유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성산 일출봉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에 제주에 계시면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의 자연유산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지질공원으로 해서 서늘 곳만이 아니라 몇 군데 제주가 이제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러니까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이런 학자들 또는 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일까를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99가지를 선정하고 그중에 우선순위로 10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제주를 상징하는 첫 번째가 도라르방, 귤, 한라봉. 예, 아마 여러분들이 시대에는 한라봉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2007년도에 그때 선정할 때는 제주문화 상징의 1위가 한라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제주 사람들에게는 제주와의 관계에서는 그야말로 어머니 같은 존재죠. 저 산 기슭에서 제주 사람들은 나고 자랐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물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한라산에 기대어서 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녀로 꼽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사진의 해녀 보게 되면은 그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그 어떤 우리 청소년들이 나이와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960년대 사진인데 10대 중반 정도의 그 제주 해녀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도 지금과 전혀 다르고 그런 풍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은 해녀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서 해녀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들 제주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주에 와가지고 이 포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주 사람들한테 제주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제주어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거의 없어질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학 작품으로나 이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주의 문화상징으로 꼽았던 게 제주의 가장 큰 역사적인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7년 전인데 한꺼번에 이 작은 섬에서 거의 2만에서 3만의 제주도민들이 한꺼번에 죽어갔던 그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 4.3 사건이 지금은 많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많이 진상규명이 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주도민들에 있어서 4.3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4.3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4.3이 규명이 이루어져서 그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를 딛고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도민들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뒷에 계신 분들이 돌하르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돌에 대한 문화가 제주도는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래서 제주도민들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행복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그게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농사지을 한 평의 땅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와서 아주 그냥 뭐 각광을 받고 있는 돌담이 되었고 돌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화산섬 때문이 그 원인인데 지금 양쪽에 놓여 있는 요 길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를 많이 알리고 있는 전형적인 제주의 올레길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양쪽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이게 원래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쌓은 게 아니라 이 바닥에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었던 돌들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형태의 제주 올레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돌문화인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제주의 밭인데 어디서 찍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게 항공 촬영을 한 밭이죠. 항공 촬영을 했는데 이 밭담에 이 검은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저 선들이 전부 돌로 된 돌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저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딱 이렇게 뭐 줄을 이렇게 간격을 나누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자연스럽게 밭에 있는 돌들을 일구어내면서 밭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주의 전형적인 돌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밭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건 돌하르방은 아닙니다. 동자석이라고 하는데 이 동자석도 제주에서 저는 상당히 이게 돌하르방만큼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육지부 무태 보게 되면은 무덤에 이렇게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무인석이라고 하는 큰 돌 장군석 같은 걸 세우는데 제주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자석을 무덤 안에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은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가 같이 노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무덤 담 안에 그걸 산담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안에 이런 게 무덤 양쪽에 나란히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제주도 그 선조들이 그 어떤 삶의 지혜라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좀 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제주의 굿입니다. 이 굿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주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제주 사람들은 워낙에 척박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아까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또는 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기댈 데가 없을 때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찾아가서 빌고 몸이 아플 때 빌었던 곳이 바로 제주의 굿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제주의 문화 상징으로 6번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굿사진인데 이런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린 건지도 모르고 이거 다 없어질 뻔한 위기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발굴이 돼서 지금도 어디 제주 국립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의 문화 상징으로 또 얘기하는 게 초가집입니다. 이 초가집도 안타깝게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오면서 많이 사라졌죠. 여기 뭐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 초가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붕에 이렇게 초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만 저것도 세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도 그 이전에는 아마 지붕도 없이 돌로 이렇게 둘렀던 제주도 말로 통시였을 겁니다. 그게 아마 화장실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이건 성읍에 있는 초가인데 너무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초가집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초가집이라면 이것은 지금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초가집이죠. 오히려 더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화 상징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선정한 게 가롯입니다. 이 가롯을 제주도 사람들은 갈중이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물을 들인 옷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가롯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은 요즘의 유행에 맞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괜찮게 만들어 입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저 가롯을 보면 가슴이 짠합니다. 저게 자기 땀과 노동과 눈물이 다 배어 있는 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척박한 밭에서 밭을 일구었고 하루 종일 저 옷을 입고 밭에 가가지고 땡볕 아래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첫 번째가 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선 문화상징 보니까 9번째가 귤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여기 젊은 친구들은 그냥 단순하게 귤하게 되면은
그냥 과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주에서는 귤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냐게 되면은 대학나무라고 했습니다. 감귤밭을 해가지고 그 감귤의 수확으로서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살림의 기초로 삼았던 그런 이제 귤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 끝으로 제주의 오름을 10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름이요, 뭐 제주도에 360여 개의 오름이 있고 지금도 그 오름의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젊은 쪽이든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주로 뭐 올레길을 걷는다든가 오름 기행을 간다든가, 그래서 아직도 이 오름이 많이 제주도에 분포해 있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 지금도 이 오름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제주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주도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축제죠. 제주를 가장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인데 들불 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오름 하나, 오름의 절반을 다 태우는 그러한 축제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 10가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이외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이후에 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 쓰는 제주의 문화상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없는 발견이라 해야 되겠죠. 이미 발견된 것에 대해서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발견된 그 무엇에서 보지 못한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가 뒤에 이것도 한 그 제주도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 이거 커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제주의 바다입니다. 파도 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제주도하고 여기 지금 일본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제주하고 일본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주하고 일본만 놓고 봤을 때 둘 다 섬이라고 하는 점이 있죠. 섬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후배 한 시인이 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줄짜리 시를 썼는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 시는 첫 줄이 뭐냐면은 제목이 섬인데 물 울타리를 둘렀다 합니다. 울타리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육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울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물 울타리를 둘렀다. 두 번째 행이 그 울타리가 낮다 합니다. 섬보다 낮죠. 울타리인데 울타리가 낮다. 세 번째가 충격이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길이다 합니다. 보통 울타리 하게 되면은 경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울타리를 통해 가지고 섬의 사람들은 무트로 가고 다른 쪽으로 떠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섬 친구도 아닌데, 섬도 자주 왔던 친구가 아닌데 섬을 한번 와가지고 섬에 대한 그 새로운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섬 사람인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걸 그 친구는 이미 발견했다는 얘기죠. 섬의 가치, 섬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한국의 친구들, 일본의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이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뭐 영어로 됐습니다만 똑똑하니까 다 아시겠죠. 우리는 나보다 현명합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얘기를 하게 되면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였을 때에는 나보다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21세기 미래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한국 젊은이와 일본 젊은이가 만났다는 점에서 더 놀랍습니다. 같은 문화만 공유했던 한국 아이들, 또 전혀 다른 문화만 공유했던 일본 아이들이 만났을 때 그 에너지 효과나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내세우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나보다 현명하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자세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 가치가 아닐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멋진 발표를 해주신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